자, 여러분 13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트리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는 보통 이제 테이블 형태로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지금 시험 강의 리스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단과, 대학, 학과 이렇게 하고서 쭉 나왔는데, 여기 테이블이죠, 그죠? 이런 거 만들 때 리스트 뷰라고 하는 그런 컨트롤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번 시간까지 한 내용이 웬만한 그 C#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그 컨트롤들의 사용법을 이제 이야기를 다 마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까지 해서 나머지 이제 내가 거론을 안 한 뷰들이 좀 컨트롤들이 있는데, 그런 컨트롤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기말고사는 6월 26일 날 금요일이죠. 6교시에 우리 수업 시간표에 6교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6교시에 시험을 치도록 하고 I312에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을 낼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걸 내겠어요. 내가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고,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경우에 내가 이렇게 지금 블락으로 처리한 부분을 시꺼멓게 지워버릴 겁니다.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그 옆에다 답을 쓰기를 트리 노드 컬렉션 이런 거 적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이름이라든지 함수 이름 혹은 변수 이름 이런 걸 갖다가 내가 그 코드 시그먼트에서 일부분을 지워 놓을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쭉 적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지워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드스 제로, 노드스 제로 점 노드스 이렇게 적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면서 혹은 짜면서 외워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외우는 문제, 내가 웬만하면 외우는 문제 잘 안 내는데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걸 좀 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외우는 문제 일부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학년 2학기 때 문제풀이 하는 거 있었죠, 그죠? C# 문제풀이 하는 거 있었는데 답 쓰는 거, 그런 거 또 몇 문제 해가지고서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낼 테니까 그렇게 기말고사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스트 뷰를 이용한 테이블 만들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로워에 가서 여기 맨 밑에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맨 밑에 트리 뷰 눌렀을 때 이제 트리 폼 만드는 거 이렇게 했었죠, 그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리스트 뷰의 골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로워 뷰 여기 가서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테이블 뷰 버튼 눌렀을 때 이제 호출되도록 할 겁니다. 이거랑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어요. 복사를 해서 자, 리스트 폼 이래가지고 이거 테이블이다 라고 이름 짓고,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리스트 폼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죠? 리스트 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윈폼스 추가하고 여기다가 리스트 폼이다 라고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일단 기본 폼이고, 여기다가 리스트 뷰 컨트롤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에 가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리스트 뷰 해가지고 여기다가 촥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폼에다가 이제 도킹을 시킵니다. 부모 컨테 도킹 해가지고 다 시킨다는 거죠. 사실 나는 이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이 리스트 폼의 어떤 기본 골격을 만들어 주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항목 편집, 열 편집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요거 여러분들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해서 매뉴얼을 보고 열 편집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칸을 갖다 뭘 쓴 건가 이런 걸 갖다가 화면상으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프로그램 코드로 하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나는 코드로 하는 법을 갖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폼 들어가기 전에 여기 트리폼에서 트리폼 코드에서 요거는 이제 복사를 합시다. 요것도 엑스트로 메인 폼에 대한 레퍼런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복사를 해서 리스트 폼으로 가서 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얘는 이 자리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this.mainform mainform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리스트 뷰에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변수 이름을. 자, 조금 전에 리스트 폼 안에다가 리스트 뷰 이렇게 하나 집어넣는데 그거 이름이 아마 리스트 뷰 1이라고 이름이 저절로 적어졌을 거예요. 그죠? 리스트 뷰 1 했는데 우리는 그냥 리스트 뷰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변수 이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뷰의 속성을 좀 몇 가지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뷰 점 parent this 요거는 this가 폼이고 리스트 뷰가 리스트 뷰 객체가 이제 뷰 객체인데 이 뷰 객체가 this 폼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 자식이다. 보통 이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면 부모 자식 그런 관계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를 포함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폼이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뷰.doc 자, 요거 지난번에 설명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리스트 뷰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는 뭐냐면은 뷰를 어떤 식으로 보일 거냐. 그래서 작은 아이콘으로 보일 거냐, 큰 아이콘으로 보일 거냐, 혹은 뭡니까 자세히 보일 거냐, 뭐 이런 거 우리 보통 이제 파일 리스트 같은 거 볼 때 이제 그런 메뉴가 있죠, 그죠? 그런 메뉴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세히 보이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일 거냐, 뭐 라지 아이콘으로 할 거냐, 뭐 스몰 아이콘으로 할 거냐, 타일 형식으로 보낼 거냐 그런 거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속성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뷰 멀티 셀렉트. 자, 우리 이렇게 셀렉트 할 때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이제 리스트에 나타나 있는 항목 여러 개 선택하는 경우 있죠, 그죠? 뭐 여기 굳이 내가 이걸 사용할 건 아닌데 이런 프로퍼티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선택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false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얘를. 그 다음에 리스트 뷰 말고 지금 폼 자체의 속성을 한번 명시하겠습니다. this.topmost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 다이얼로그 자체가 이 폼 자체가 항상 화면의 맨 위에 떠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프로퍼티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리스트 뷰에 내용을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setBounds 원래 내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숫자를 직접 쓰면 안 좋은 거라 그랬죠. 이제 뭐 매크로 비슷하게 상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테이틱 변수를 이용해서 적어야 되는데 지금 좀 급하기 때문에 요거 그냥 숫자로 한 거 여러분들 양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뷰에 테이블 뷰 딱 하게 되면 요거 100백 대충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죠? 이게 100백 되는 좌표에 나오면서 크기가 370, 400 x 폭과 높이가 370, 400으로 만들어진 그런 리스트 뷰입니다. 자, 요걸 이제 테이블 형태로 내가 조치를 하려면은 이 칼럼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리스트 뷰 점 컬럼스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컬렉션 객체가 있습니다. 이 컬렉션 객체에다가 이제 내가 칼럼들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헤드 쉐이프 뭐 쉐이프라고 해도 되고 피겨라고 해도 됩니다. 그림 그 다음에 자, 요거 칼럼의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인을 하는데 여기 이제 피겨라고 하는 글자를 중간에다가 적어라 하는 거죠. 왼쪽으로 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하지 말고 중간에다가 위치하게 해라.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C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개를 복사해서 이게 X1 좌표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Y1 좌표값, X2 좌표값, Y2 좌표값 이렇게 나열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그랬더니 지금 피겨 X1, Y1, X2, Y2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리스트나 혹은 트리 뷰가 있는데 여기다 버튼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어요. 버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화면으로 만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코드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화면으로 만드는 방법을 몇 번 했으니까 우리가 폼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이제 버튼 만드는 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손 코딩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버튼 만드는 예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버튼을 그냥 디자이너를 써가지고 폼 디자이너 썼을 때 이렇게 대충 만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 상자에 가서 버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버튼을 붙일 거죠, 그죠? 버튼을 붙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테이블 뷰를 만들었는데 버튼을 만들어졌어요. 버튼을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화면을 이렇게 리사이즈를 할 때 이 버튼이 고정된 위치에 존재를 합니다. 참 보기가 싫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버튼이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할 때 판넬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객체를 이용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도구 상자에 가서 보면은 도구 상자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판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판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그 백지장 같은 종이입니다. 종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판넬 안에 다른 컨트롤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 종류의 그룹 박스 하면 이 그룹 박스 안에 여러 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같이 작동하게 하는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판넬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 판넬은 자바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다 판넬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이 판넬은 그냥 종이에요. 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판넬에다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버튼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버튼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버튼이 여기 판넬 안에 들어갔죠, 그죠?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안 움직여요. 이게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는데 이 판넬에다가 속성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이 판넬이 이 바깥에 있는 폼의 위치에 따라서 막 붙어 다니기를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은 보통 코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냥 화면으로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코딩을 이용을 해서 이 판넬이랑 버튼을 이용하는 예를 한번 이번에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버튼 지워버리고 네, 판넬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코딩으로 할 거다는 겁니다. 코딩으로. 자, 어떻게 하느냐? 리스트 폼에 가서 판넬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판넬 도크 판넬의 도크 스타일이 뭐로 명시를 해야 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에 보면은 이 리스트 뷰는 어떻게 씁니까? 리스트 뷰의 도크 스타일은 부모 컨트롤에 딱 붙게 하는 건데, 요거는 부모 컨트롤에 딱 붙게 하면은 저기 리스트 뷰랑 겹쳐져 가지고서 쫑이 납니다. 요 경우는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판넬을 갖다가 폼 안에다 배치를 하긴 하는데 밑바닥에 붙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밑바닥에.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판넬 parent. 자, 이 판넬도 폼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폼 컨트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안에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리스트 뷰 덩어리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넬이 하나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버튼들을 이 판넬 밑에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자, 판넬 밑에다 배치를 할 겁니다. 자, 버튼을 이런 버튼을 한번 만들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버튼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버튼 레퍼런스 어레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어요. 버튼 아까 4개를 만들었죠. 그죠? 버튼 4개 만들 겁니다. 버튼 4개, 버튼 저장하기 위한 거, 버튼 이름 이렇게 결정하고, 자, 버튼 4개를 한번 만들어서 판넬에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만듭니다. 미안합니다. 꺽쇠가루가 아니네. 그죠? 버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버튼 이름 붙입니다. 자, 버튼 이름 붙일 때 프로퍼티를 이용합니다. 텍스트, 대문자로이죠. 텍스트 버튼 네임을 이용을 합니다. 버튼 네임 I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의 크기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버튼의 크기, 이건 이제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버튼의 크기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버튼의 크기를 명시할 때 쓰는 함수가 아까 위에서도 해봤죠. 이 뷰 할 때 크기 정할 때 쓰는 건데, set bounds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set bounds 라고 함수를 쓰고, 대충 10 플러스 내가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 곱하기 i 20. 요거는 이제 버튼의 위치, 이제 XY 좌표값이고, 그 다음에 width를 내가 한 60 정도로 합시다. 60에
40 정도 높이 이렇게 하면 대충 비슷한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테이블 뷰를 탁 눌렀더니 버튼이 안 나왔네요. 얘를 애드를 했는데 내가 안 했습니다. 이제 판넬 안에다가 버튼을 만들기만 했지 이 버튼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냐면 메인 메모리에만 12영역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얘를 갖다가 보이게 하려면은 어딘가 이제 이 윈도우에 소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 코드를 내가 좀 빼먹었습니다. 자, 어디다 이 소속하게 되느냐? 요 판넬을 이용한다는 거죠. 판넬 점 컨트롤스라고 하는 이것도 컬렉션 객체입니다. 판넬 안에는 여러 개의 컨트롤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 컨트롤 집어넣는 컬렉션 객체가 이 컨트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dd해서 이제 버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버튼 I를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지 화면에 버튼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방금 만든 이런 버튼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내가 좀 좌표 계산을 좀 잘못했네요. 그죠? 어쨌거나 지금은 여기 판넬 안에다가 이 버튼을 배치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판넬이 이 폼의 밑에 붙어 있게 되고 그 밑에 붙어 있게 된 버튼들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화면 폼 디자이너를 써가지고 버튼을 배치했을 때보다 트리뷰에다 직접 배치했을 때보다 훨씬 사용하기가 눈에 보기가 좀 낫다 하는 겁니다. 요거 내가 X좌표 값을 좀 잘못 계산한 것 같죠, 그죠? 내가 여기다가 65로 해야 되나 모르겠네. 60으로 한번 해봅시다. 60. 이렇게 됐네요, 그죠? 65로 해봅시다. 조금 떨어졌죠. 그죠? 배치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서 잘 중앙에 배치가 되도록 한번 계산을 해보든지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버튼은 왜 만든 겁니까? 버튼 만드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제 한 거지만은 요 버튼들의 역할은 뭐냐면 디테일, 리스트, 타일, 캔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리스트에 나타나는 양식이 자세하게 일렬로 할 거냐, 아이콘 스타일로 리스트 스타일로 할 거냐, 타일 스타일로 할 거냐, 요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걸 버튼들을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 4개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 핸들러 등록하는 거를 갖다가 설명을 할 텐데 여태까지 대부분의 이벤트 핸들러는 뭘 이용해서 했습니까? 폼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벤트 핸들러들이 다 어디입니까? 여기 디자이너.cs 파일에 이런 형태로 다 들어갔었죠, 그죠? 이런 형태로 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벤트 핸들러가 여기 들어갔는데 이 경우는 지금 아직 이벤트 핸들러가 만든 적이 없어서 없네요. 이 경우로 한번 봅시다. 이벤트 핸들러들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자동으로 들어갔었죠, 그죠? 자동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형태로, 그죠? 이런 형태로 이벤트 핸들러들이 들어갔었는데 우리는 지금 버튼 자체를 코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전에 이벤트 핸들러를 코드로 등록한 적이 있었죠, 그죠? 언제 그래 했었죠? 팝업 메뉴 할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한번 손 코딩으로 등록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이 눌러졌을 때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new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하기를 내가 이제 버튼 클릭 드라고 한 함수를 내가 이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버튼 클릭 이벤트 핸들러로 이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 클릭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클릭. 자, 퍼블릭. 이거는 퍼블릭일 필요는 없고 이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void 버튼 클릭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벤트 핸들러 여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규먼트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오브젝트 센더 그 다음에 이벤트 아규 이벤트 아규스 이벤트 아규 이렇게 해주면 요게 이제 이 버튼 중에 임의 버튼이 이제 눌러졌을 때 호출돼야 될 이벤트 핸들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물 한 잔만 먹고 합시다. 자, 이 버튼 클릭트 함수는 버튼 4개 중에 하나가 아무나 눌러지게 되면 호출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버튼 클릭트 함수 호출됐을 때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죠? 그 구별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이 샌더에 있습니다. 샌더에 보면은 어떤 버튼인가 라고 하는 그 레퍼런스가 이 샌더에 실려서 와요. 그래서 일단 버튼 객체를 레퍼런스를 찾아내야 됩니다. 버튼 이 샌더라고 하는 거예요. 샌더. 이 샌더가 그냥 눌러진 버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타입이 이게 일반적인 이벤트 핸들러이기 때문에 이게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다운캐스팅을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RTTI를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뭐 보장이 된다라고 치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RTT를 하려면 여기다 if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샌더가 is 버튼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지가 않으면 not이면은 버튼 is 샌더가 아니면은 리턴을 하게 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거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게 RTTI라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RTTI를 하고 Runtime Type Identification 하고 난 다음에 버튼으로 다운 캐스팅을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안전한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버튼의 이름을 갖다가 이용을 하면 됩니다. 버튼의 이름을 이용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버튼 자체를 비교해야 됩니다. 버튼 제로랑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버튼 0, 1, 2, 3에 이 4개의 버튼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버튼 제로랑 같으면 이게 디테일 버튼이 눌러진 거냐 하는 걸 확인하는 코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름을 직접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if 이래가지고 스트링을 버튼의 이름을 알아옵니다. 자, 버튼의 이름을 알아오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버튼의 이름을 알아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름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처럼 버튼 자체를 비교하는 것도 있고 좀 안전한 걸 위해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을 비교하는 걸 더 많이 씁니다. 네. 점 equals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else if 이렇게 또 해지되겠죠. 그죠? 두 번째 리스트냐 라고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타일이냐 해야 되겠죠. 그죠?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 타일이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캔슬이냐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캔슬은 뭐냐면 이제 화면을 갖다가 폼을 이제 그만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hid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hid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디테일 리스트 타일인 경우에 그 리스트 뷰의 그 표현 방법을 갖다가 이제 뭐 이런 형태로 바꿔주겠다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뭘 쓰면 되냐면은 아까 여기서 있었던 이 리스트 뷰의 뷰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디테일로 돼 있죠, 그죠? 디테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고 싶을 때, 리스트 형태로 변화줄 때는 뷰점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일인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타일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시킨 다음에 테이블 뷰 탁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현재 상태가 디테일 스타일이에요. 리스트, 이건 지금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보여줄 겁니다. 타일,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나오네요. 캔슬 해가지고 지워집니다. 나중에 이제 그 화면에 그 그림 객체들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리스트 뷰에 그 리스트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버튼들을 다시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리스트 뷰 윤곽 컨트롤들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림 객체를 이제 갖고 와서 일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지난번에 트리 폼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었으니까 그거를 좀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show all figures 이 함수, 리스트 폼에서도 맨 마지막에 show all figures 이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show all figures 함수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tree form에 있었던 show all figures 대충 복사를 해서 여기까지겠죠, 그죠? 다시 해서 리스트 폼에 가서 show all figures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만들어 주는데 트리 노드랑은 관계없는 거니까 이건 이제 지워도 되는 거죠, 그죠? 지워는 거. 트리 노드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for each 여기 트리 노드 집어넣는 부분, 뭐 if문 있는 부분은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죠? if문 부분은 할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모든 그림들에 대해서 그 그림들의 좌표값 x1, y1, x2, y2 지난번에 버추얼 펑션으로 처리해서 포인트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오도록 그 조치를 했었죠. 그죠? 트리뷰 만들 때. 자, 이래가지고 스트링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스트링 만들 우리는 이제 스트링을 만드는 게 아닌데 어디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겁니까? 스트링을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라 그 테이블에다가 이제 각각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각각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물 한잔 먹고 갑시다. 술 먹었더니 목이 너무 마르네. 자, 리스트 뷰에다가 행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을 때는 뷰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런 객체를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뷰 아이템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뷰 아이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리스트 뷰 아이템. 요거를 지금 여기다 만들면 안 되고, 이거는 일단 넣어 이렇게 놓고, 이 아이템 객체에다가 이제 이 아이템 객체 컨스트럭터에다가 아규먼트를 하나 줘야 되는데, 그 아규먼트는 뭐냐면은 특정 행에서 맨 첫 번째 컬럼에 들어갈 내용을 거기다 적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행시키면은 맨 앞에 뭘 해주겠어요? 이게 포인트냐 라인이냐 이런 글자를 적어주기도 했는데 그 글자를 여기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할 수 없이 또 이제 if문이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if문을 안 쓰고 그 피겨에 대해서 이제 그 피겨 이름을 갖고 오더라도 이제 버추얼 펑션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if문을 이용해서 합시다. if문을 이용해서 하면은 tree form에 가가지고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인트냐 박스냐 요거 RTT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Ctrl C 해서
이렇게 적어주고 자,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다가 이 아이템 객체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new list view 아이템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다가 포인트다 라고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박스라고 적고 라인이라고 적고 서클이라고 적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개의 행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뷰 아이템이 만들어지면서 그 맨 왼쪽에 이제 첫 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값들은 이렇게 이제 그 클래스 이름으로 객체 이름으로 이렇게 적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은 요 리스트 뷰 아이템에다가 연속해 가지고 이제 x1, y1, x2, y2 좌표값을 이제 붙이면 돼요. 자, 그걸 붙이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 그걸 붙이는 방법은 아이템 객체를 이용합니다. 아이템 점 해가지고 서브 아이템스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가 이제 또 아이템 객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컬렉션 객체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add 이래가지고 x1 이제는 요거 보니까 스트링 정수 같은 거 스트링 만들 때 참 편하죠, 그죠? 빈 스트링에다가 이렇게 정수를 추가를 해주면은 덧셈을 해주면은 바로 붙어버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x2, y2는 무조건 해주면 안 되죠, 그죠? 이게 포인트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써가지고 요거는 이제 포인트인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에만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아이템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템을 리스트 뷰에다가 더해줘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아이템 만든 거를 리스트 뷰에 아이템스라고 하는 또 컬렉션 객체가 있는데 아이템스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에다가 add 이래가지고 아이템을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키고 이제 사각형 같은 걸 이렇게 그리고 포인트도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도 한쪽에 그려보고 서클 그려보고 그 다음에 테이블뷰를 탁 띄워서 보면은 지금 보다시피 박스 3개, 포인트 2개, 라인, 서클 이렇게 가지고 뭔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디테일 형태로 리스트가 된 거고 이건 리스트 형태입니다. 이거 그대로 리스트 형태로 된 거고 이건 타일 형태 그 다음에 이거는 캔슬하면 나온다 하는 거죠. 요거를 내가 대충 그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뭐 좀 아기자기하게 뭐 색깔을 갖다가 고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만들어진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뭐 이게 뭐 클래스별로 이제 소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오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개략적으로 리스트 폼을 이용해서 이 테이블 만드는 거를 이번 시간에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코딩 테크닉 하나를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여기 이제 이런 이품문 RTTI를 이용해서 이런 이품문 나오는 거 안 좋은 일이다 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이내믹 바인딩을 이용해서 일 처리를 해가지고 이품문을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조치를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코멘트로 묶어버리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아이템에 new list view 아이템 하면서 ptr.get class name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이제 이 부분이 싹 없어지면서 얘만 다이내믹 바인딩으로 처리해가지고 코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내믹 바인딩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다이내믹 바인딩 쓰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get class name 어디다가 일단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get class name 이 함수를 figure class에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figure class에. 자, figure class에다가 get class name을 만들었는데 public 함수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abstract 함수로 get class name.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굳이 public으로 abstract를 안 만들어도 되겠네요. string 어차피 figure 클래스도 클래스 이름이 있는 거니까 이거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return figure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스트링 형태로 return string 이렇게 하네. public string 대신에 얘가 다이내믹 바인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virtual 펑션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virtual 펑션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abstract 펑션 있는 자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줍시다. 자, 그래서 이 함수들을 다 어디다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이 함수들을 포인트나 라인, 박스에다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자, 포인트에 가서 박스에 가서 이 함수 만들어줘 봅시다. 박스에 가서 이 함수를 만들어주는데 여기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함수를 만들어주긴 하는데 요거 오버라이드라고 해주라 그랬죠. 그죠? 오버라이드 해주고 return box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 함수 똑같은 거 복사해서 어디다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서클에 가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주고 서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라인에 가서 또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에 가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인트라고 적어주고 원 포인트 피겨랑 투 포인트 피겨는 아마 굳이 이걸 안 적어줘도 지금 프로그램 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써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사각형 만들고 점 만들고 라인 만들고 서클 만들고 테이블뷰 했더니 딱 박스 포인터를 제대로 나왔죠. 그죠? 제대로 나왔는데 지금 한 조치는 뭡니까? 다이내믹 바인딩을 이용해서 아까 리스트 뷰에 RTTI를 이용해서 할 때는 막 이 부분을 이렇게 막 이게 포인트냐 막 구별했었는데 이거 구별 안 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요것도 이제 이렇게 여기다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여기다 안 써주고 여기다가 써주면 바로 됩니다. 그죠? 지워버리고 다이내믹 바인딩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get class name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얘가 뭐든 간에 알아서 호출된다는 겁니다. 이제 포인트면 포인트 get class, 라인이면 라인 get class가 알아서 호출되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구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품문 줄이기 위해서 이런 코드 많이 애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애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여기 지금 뭡니까? 삼각형이라든지 뭐 타원, 그다음에 뭐 라운드 박스 같은 클래스 우리가 지금 안 만들었죠. 이제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추가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품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다른 클래스를 추가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손을 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품문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이내믹 바인딩을 이용하면은
추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아주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 리스트 뷰 이용하는 이야기 내가 설명을 했거든요. 리스트 뷰 만드는 거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여태까지 궁금했을 거, 여러분 여태까지 계속 풀어가면서 저 짜증 같은 게 뭐였었습니까? 짜증 같은 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잔상 생기죠, 그죠? 잔상 생기면서 막 지워지고 막 이런 일이 나죠, 그죠? 요거 러버 밴딩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하면은 이제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버 밴딩 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짜는 거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13주차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